너도 나처럼 젊어지고 싶니? 나의 젊음의 비결, 젊은 피. 안녕하세요. 항노화 닥터 분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젊은 피의 수혈과 항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수혈을 언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피를 보충하는 것이니까 보통은 몸속에 피가 부족할 때 시행을 하게 되죠. 몸 안에 피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량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의사들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직접 수혈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수혈을 받으면 원기 회복이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면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게 수혈이라는 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잘 따져가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수치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하도 원해서 수혈을 했을 때 기력이 회복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플라시보 효과만은 아닌 게 건강한 사람도 혈액을 맞으면 체내 적혈구량의 증가로 단기적으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해 혈액 도핑이라는 것인데 유명한 운동선수 암스트롱도 이게 적발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되었어요. Did you ever take banned substances to enhance your cycling performance? Yes. Did you ever blood dope or use blood transfusions to enhance your cycling performance? Yes. 그러면 혈액이 결국 몸의 기능을 높인다는 것인데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화되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어요. 근데 최근 몇십 년 사이 수혈의 엔티에이징 효과가 다시 조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항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 브라이언 존슨도 수혈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17세의 아들, 70세의 아버지와 3대에 걸친 혈액 교환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세 사람은 각각 자기 몸에서 1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뽑아내었고 아들의 혈액에서 분리된 혈장은 존슨의 몸에, 존슨의 혈액에서 분리된 혈장은 아버지에게 수혈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좀 너무 기괴한 실험인데 정말 젊은 피를 맞으면 젊어질 수 있을까요? 수혈의 항노화 효과에 대해 다루기 앞서 일단 노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사람에게 급격하게 노화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사람은 쭉 천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3번 급격하게 늙는다고 하는데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알아낸 노화 촉진 시기는 34세, 60세, 78세였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 시기에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급변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수치가 급변하면 생체 활동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또한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백질 수치의 변화가 노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원인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다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단백질 구성이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수혈의 항노화 효과에 관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1950년대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는 젊은 쥐와 늙은 쥐를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험은 비교적 간단했는데 먼저 젊은 쥐와 늙은 쥐 사이에 서로의 혈액이 자연스럽게 교환될 수 있도록 수술을 통해 결합한 거예요.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놀랍게도 늙은 쥐의 연골과 같은 부분들이 재생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개체 결합에 따른 항노화 효과를 보는 연구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재현되었어요. 이 중에는 그렇고 그런 학술지가 아닌 무려 네이처 메디슨에도 보고된 것도 있어요. 네이처 메디슨지는 임팩트 팩터가 무려 30점이 넘은 큰 권위를 가진 저널이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젊은 쥐와 나이 든 쥐를 연결하자 인지 능력의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늙은 쥐가 젊은 쥐의 혈액을 공급받았더니 뇌 안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실제로 젊어진 게 확인되었어요. 이 사진은 늙은 쥐의 뇌 안에 있는 해마의 일부를 염색한 사진인데 더 진하게 염색된 것은 쥐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체 결합을 하지 않고 젊은 쥐의 혈청만을 채취해서 늙은 쥐에 주입해 보았을 때 똑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어요. 이것의 의미는 늙은 쥐를 젊어지게 하는 성분이 세포가 아닌 혈액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2019년 미국 워싱턴 대학과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진행한 공동 연구에서는 이 물질을 이남프트라고 주장을 해요.
어린 쥐 혈액에 풍부하게 있는 이난프트를 나이 많은 쥐에게 옮길 경우 수명이 16%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연구팀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NAD란 항노화제 물질이 감소하는데 이난프트가 NAD 효소를 합성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수혈의 항노화 잠재력을 상품화하려는 회사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요. 암브로시아란 벤처기업이 그중 하나예요. 카르마진은 이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의 혈액을 수집해 나이 든 사람에게 주입하는 서비스를 판매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혈액에서 액체 성분인 혈장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피 자체를 주입하는 것은 아직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윤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피에는 좋은 성분도 있겠지만 여러 다른 감염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물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암브로시아도 그렇고 브라이언 존슨도 현재는 수혈을 멈추었다고 하네요. 다만 앞으로 항노화 연구가 더 발전함에 따라 피 자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안에 단백질 등을 선별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